베트남 호치민에서 짜오치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를 제가 오게 된 계기는 누군가 제 귓속으로 베트남 그래요. 베트남 베트남? 그러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잖아요. 다른 나라 가기 위해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제일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어요. 2003년도에는 와 진짜 막 허와 벌판, 거의 고층 빌딩이 거의 없었어요. 사무실 빌딩은 몇 개 있었고 외국 사람으로서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목적이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고 한국 생활에 나랑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외국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나는 여기서 뭔가 이룩해야 돼. 근데 내는 능력은 되게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게 베트남 오자마자 각 잡잖아요. 목에 힘 딱 주고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베트남은 한국보다 뒤쳐져 있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오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얕잡아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라 차이지 개인 차이가 아니거든요. 짜오 치킨은 그냥 짜오란 뜻이에요. 안녕. 이게 베트남 말로 짜오 있잖아요. 신짜오. 안녕하세요. 이거를 이제 줄이면은 짜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판에도 위에 성조가 있어요. 그래서 안녕 치킨 뭐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짜오 치킨은. 몇 년도에 오픈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받은 거는 이제 10년도에 제가 이승기해서 그 동생 때문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그렇죠. 엄청 오래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동생이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 사고 났을 때 응급실 FB 병원, 프랑스 병원에 갔거든요. 왜냐면 현지 병원 제일 가까우니까 이제 거기로 이동시킨 건데 거기에서 하루하루 나가는 치료비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뇌 수술이잖아요. 수술은 아니고 뇌 검사하고 거의 이제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제일 도움 많이 주신 분들 이제 월남집.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 매출이 있어요. 그 당시 때는 되게 손님 많았거든요. 거의 하루 매출이 한 5천만 동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그냥 저에게 돈 내라. 너 돈 없으면 너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 분도 5천만 동 주시고 그 외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알고 있는 지인 뭐 하여튼 여기 있는 아줌마 부대, 사모님 부대 하고 자영업 하신 분들하고 하여튼 여기 되게 인구 많았었잖아요. 그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의 한 몇 달 정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제일 위에 이제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걸 관리하면서 이제 치료비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가 이제 FB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쩌라이라고 해서 국가 종합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응급실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돈이 또 외국 사람이니까 비싸죠. 계속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돼요. 나아질 기미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뇌가 썩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마지막 고려는 한국. 혹시나 기술이 한국이 더 발달이 됐고 의학 기술이 더 좋으니까 거기를 가서 한번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최종 목표가 일단 그러면은 어떻게 데리고 갈 거냐. 비행기를 전세기를 내야 되든가 아니면 응급 비행기를 써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 당시 때는 응급 에어버스 그거는 저희도 잘 몰랐었어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쌌고 그리고 이제 절차도 되게 까다로웠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냥 일반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좌석 몇 개 사가지고 거기다가 의사하고 간호사 같이 해서 이제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몇천만 원 들여서 보냈거든요. 한국에.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내 병원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판명받기로는 이제 최종 여기 베트남에서는 판명된 게 식물인간이다. 거의 99%다. 그럼 0.1%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뇌사 판정 받고 식물인간으로 살았던 게 작년까지 살았어요. 와, 10년을 채웠어요. 그 동생이 누워서 10년. 아이고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재수 씨라든가 애들도 그때 나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사고 났을 때가.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생이 됐어요. 애들도 엄청나게 고생했죠. 재수 씨도 엄청나게 고생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제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좀 아무래도 좀 편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저도 제가 한 거는 그래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와이프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샀어요. 우리가 거쳐야 될 집은 있어야 되니까 사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사고 나기 전에 팔았어. 다행히도. 근데 그 돈 현금이 있으니까 야 그러면은 동생이 돈이 필요하고 한국에 가야 될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돈이 있잖냐. 그럼 와이프한테 그럼 우리가 저거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여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됐나 봐요?
안 됐었어요. 근데 꼴 보기 싫은 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거야. 음. 저거는 뭐 500만 원이라도 안 가져가는 식당이 하면서 계속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 얘기까지 들으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내가 살게! 이런 사람까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재수 씨가 원하는 금액이 비행기에다 이제 태워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한국에서 이제 앰뷸런스 부르고 병원에까지 이게 거의 한 2천만 원 돈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일단 돈이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살게. 그래가지고 2,500만 원 주고 인수인계를 제가 했죠. 2010년도에요? 2010년도에. 그때는 좀 큰 돈 아니었나요? 큰 돈 뭐 그 사람마다 틀리죠. 여기 가격, 여기 시세에 비해서는 좀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잘 같이 일했던 동생이고 제가 그 동생 되게 좋아했어요. 또 나한테도 많이 가르쳐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사고 다음 전에도 그 동생이 형도 한번 치킨 장사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제 저기 공항 공항 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문을 열었어 제가. 동생이 그냥 무료로 이제 레시피하고 튀기는 방법 며칠간 가르쳐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문을 열었다가 이제 말아먹었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배웠긴 배웠는데 장사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장사할 수 있는 길도 그 동생이 열어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일한 것도 되게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진짜 뭐 친동생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그 식당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사고를 당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그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 동생의 마지막 보루는 이걸 팔아서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에 가는 건데, 근데 그것까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사버린 거예요. 원하는 돈을 주고. 그리고 그때 내가 마음을 가진 게 내 죽을 때까지 이거 갖고 있을게. 다른 사람한테 안 팔게. 왜냐면 이제 보통 자영업하다 보면은 식당이 좀 잘 되면은 이게 좀 돈을 이렇게 세게 불러가지고 팔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철구 동생이 이제 운영했던 거고 나는 거기서 그 동생한테 배웠고 또 그 동생이 또 수시로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게를 쉽게 볼 수가 없는 가게. 그래서 못 파는 가게예요. 내가 망하면 내가 망했지 이거를 남한테 절대 안 준다라는 마음을 그때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예요. 바보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저도 지금 저랑 마음이 맞는 사람 몇 명만 만나요. 왜 그 외적으로 더 많이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사기꾼도 있을 거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겠죠. 하지만은 이런 거죠. 진짜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는 편이다. 왜냐면 내가 생활하기 스트레스 덜 받고 그렇죠. 나 위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인수하시고 나서 네. 어떻게 영업은 어떠셨어요? 인수하고 나서 저도 처음엔 고생했죠. 고생했는데 어차피 고생이라는 거는 그 동생이 저한테 물려줬잖아요. 그 동생은 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짜오치킨이 이 호치민세에서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도와줬던 사람들은 무조건 짜오치킨에서 뭐 시켜 먹어도 시켜 먹어야 된다. 뭐 밥을 먹어도 짜오치킨 가서 먹어야 되고 맥주를 먹어도 짜오치킨 가서 먹어야 돼.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단체란 단체, 협회란 협회에서도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짜오치킨에 대한 이런 이름이 그 당시 때 되게 크게 알려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상하다 보니까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을 해서 이제 좀씩 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줄도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돈도 한번 만져보고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치킨집이 별로 없었어요. 이 품위형에 뭐 많아봤자 한 3-4개 정도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한 10개 넘어요. 그리고 베트남 로컬 쪽에도 한국식 치킨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먹지 않아도 돼. 이러니까 한국 치킨이라고 해서 이게 뭐 장사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프랜차이즈들이 또 진출해서 이게 베트남 상권, 로컬 상권에 가서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장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솔직히. 간당간당해요. 문을 닫을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갖고 가긴 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쫓겨나기도 했어요. 근데 쫓겨난 게 이제 계약 기간이 2년 남아져 있는데 갑자기 주인장이 바뀐 거예요. 원래 건물 갖고 있는 주인이 판 거야, 그 건물을. 새로운 주인이 딱 와서 재계약을 다 했어요. 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월세금을 한 700불을 더 올려달래. 안 주면 너 나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 건물주 딸이 여기 호치민시 철강 회장의 딸이에요. 넘사벽이에요. 그리고 이거 건들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 회장 딸이 우리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근데 자꾸 통보지를 보내는 거야. 700불 더 인상시키고 이거 니네 말 안 들으면 내쫓을 거야. 그래서 통보물을 3번을 보낸 거예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와이프가 개겼죠.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법대로 할게. 변호사까지 상림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딱 그 사람을 딱 알게 되는 순간 니네가 졌다고 해. 졌다고 하고 보상금만 받고 나가. 그게 베트남에서 제일 편한 거야. 뭐 거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럼 어떻게 쫓겨나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당시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가 운영하다 장사하다 보면은 상가를 임대 만개 되면 재연장하면 나가거나 다른 데로 또 옮겨 가야 되잖아요. 상가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장사하니까 그럼 땅을 임대하자. 품위용에 좀 괜찮은 땅 있으면 가격 알아보고 그 땅에다가 가건물 지어서 장사하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건물할 때 가건물 하면은 품위용 여기 회사가 와가지고 야 이거 가건물이 가짜 건물이지 허락 안 된 건물이니까 철거해.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거야. 이유도 없이. 그게 싫어서 정규 4층을 올린 거예요. 원래 2층짜리 딱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가 따따블로 올라갔죠. 그럼 건물 주인이시네요 여기? 아니 말만 건물주죠. 왜 땅은 제 거 아니잖아요. 건물만 제 건데 땅 주인이 너 나가 그러면 전 나가야 돼요. 예, 이러니까 베트남에서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럼 땅만 임대를 하시기 때문에 임대비용도 그렇게 많이 쌌죠. 되게 싸니까 임대를 하죠, 땅만. 건물이야 뭐 어차피 내가 이제 뭐 3년, 5년 이렇게 월세 내는 걸 가지고 목돈을 끌어들여서 이제 그걸로 이제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래도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다른 분들보다는 덜 힘들어요. 월세가 작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두상이 이쁜데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처럼 한 이틀에 한 번씩 면도기를 밀어요. 일부러. 근데 제가 이제 전두환 머리 있죠? 가운데 뻥 뚫리고 가장자리만 있는 소갈머리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머리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20대 때는 숱이 되게 많았었어요. 머리카락 숱이.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면은 어우 저 사람 잘생겼다. 운동했기 때문에 잘생겼다. 그리고 얼굴 괜찮은데 몸매도 괜찮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는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가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딱 뒤에서 보면은 누가 그래? 딱 치면 할아버지 아니면 아저씨 그래. 결혼도 안 했는데 30대 초반에. 왜? 그러면은 아니 딱 보면 얼굴은 20대 후반 30대거든요. 되게 싫은 거야. 머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나가서 살면서 자유롭잖아요. 머리를 다 밀어버려. 머리에 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뭐 전에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아빠 다른 아빠들보다 아빠가 한 10살 젊어 배 담배까지 끊으면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을 텐데 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 술은 제가 안 마셔요. 근데 술도 베트남에서 되게 많이 마셨어요.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 자잘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베트남은. 그러니까 술을 거의 여기서도 3차, 4차까지 갔어요. 사장님도 이렇게 봉사라든가 아니면 소개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내세울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저도 이제 도움을 초창기 때 짜고 치킨 때문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뭐 저도 도움을 조금 줬지만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초창기 짜고 치킨 운영할 때 나이 한 70대시는 할아버지가 자주 오셨어요. 몇 달에 걸쳐가지고 한번 오시게 되면 타이거 캔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분도 한배 가정의 1세대. 그러니까 이제 한배 가정의 1세대죠. 1세대인데 여기서 태어나신 건 아니고 이제 베트남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도 겪으신 분이셔요. 그분이 이제 또 미국에서도 생활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 추억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맥주 타이거 캔을 그 자리에서 10개를 마셔요. 그것도 매일 몇 달간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살았던 삶을 다 얘기를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유튜브 안 해가지고 녹음도 하나도 안 하는데 이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에 있으니까 베트남 사람들 도와줘라. 맞는 것 같아요. 네, 주는 게 맞다. 그 전에는 저는 거의 베트남 사람들하고도 연결돼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안 갖고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서 이제 이게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가슴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슴에 응어진 것도 많고 뭐 와이프랑 싸우면은 막 와이프가 제 몸에다가 대못을 몇 개 박아버려요. 뭐 그것도 참고 넘어가거든요. 가슴이 계속 응어리가 지는 거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런 거죠. 이제 조금 뭐랄까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조금씩 이제 조금 진짜 돈은 아니고 몸으로 이제 좀 도와드리는 게 몇 개 있어요. 조금 이렇게 그런 이제 조금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돈은 없고 돈은 줘도 되는데 많은 돈은 없으니까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자. 그럼 뭘까? 치킨이네. 그럼 치킨을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여기 근처에 한배 가정 자녀를 공부시켜주는 협회는 아니고요. 이제 어디 단체도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계세요. 거기 한국 선생님하고 베트남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무료로. 네. 특히 이제 한국 학교 학생들, 뭐 다른 학생들도 다 받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고등학교는 없을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있어요. 인원수도 100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를 공부도 가르쳐주지만은 일단은 이제 간식 이게 그분들한테는 제일 무거워요. 무게가. 왜? 애들한테 뭘 하나 더 주면 더 자주 오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도 준다고 하면은 데리고 오거든요.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거기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성도님한테 물어봐서 혹시 제가 도와드릴 만한 곳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몇 군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한 1년 좀 넘었어요. 이제 이게 막 도와주다 보니까 이거예요. 이게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왜 그러냐면 도와주다가 중간에 내가 어떠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나오거든요. 또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나한테 태클을 걸어.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그거 왜 도와주냐 이렇게 짜증을 내. 이런 것을 몇 번 듣다 보면요. 귀가 흔들려요. 그리고 머리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알아서 안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도움을 주다가 끊어버리고 내가 주다가 또 끊어버리고 내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야 그냥 가자. 누가 옆에서 뭘 하고 뭘 지랄해도 다 귀 닫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왜? 하니까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마음 응어리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일주일에 한 2주에 한 번. 많이 못 도와줘요. 2주에 한 번 뭐 치킨 몇 마리 주고 하나는 이제 다른 쪽에 또 이제 또 공부를 가르쳐주신 분이 또 계셔요. 거기도 이제 2주에 한 번 또 치킨 좀 드리고 그래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치킨뿐이 없어요. 가끔씩 보면 뭐 이렇게 힘드시거나 갑자기 뭐 급하게 어려우신 교민분들도 조금씩 도와주시고 하셨다고 들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 관장님. 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관장님하고도 오래 알았지만은 그날은 왠지 제가 이제 장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와이프 몰래 뭐 10만 동, 20만 동, 30만 동씩 조금씩 빼놔요. 근데 그거는 뭐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영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다 알아요. 이제 단수가 100단이라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조금만 돈이 있었어요. 조금 모아놨어. 근데 갑자기 관장님이 이렇게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저기 밑에 훈웨어에서 이제 그 척추 교정하는 것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딱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 술을 많이 드셔서 안 좋으신 건가 아니면 무슨 속사정인가. 체육관 운영하셨잖아요. 한 달에 애들한테 받는 그 합기도 뭐 수강료라는 거야? 되게 싸요. 엄청나게 싸. 거의 무료 봉사예요. 그분도 가르쳐 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얼굴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뭘 물어볼 수는 없고 또 갖고 있는 거 얼마 안 되는 게 그냥 드렸어요. 이거 한번 쓰세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 하셨는지 몰라.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그분도 되게 급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부족했던 거죠. 이제 체육관 경비를 못 냈다던가 이런 거였죠.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조금씩 모아놓는 이유가 나는 이제 이거를 그냥 내 개인적인 돈으로 쓰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일했던 동생이 언니죠. 큰 언니가 이제 여기에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예요. 남편 되신 분이 선교사 분이셨고 자식도 이제 여기 한국 학교를 다녔고 몇 년간 여기 거주하셨거든요. 하면서 이제 저랑 이제 몇 번 이제 만나고 얘기하고 뭐 그냥 간단하게 어느 날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을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때 연락 받기로는 쓰러졌다. 근데 쓰러졌는데 이게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단순히 쓰러진 게 아니라 혈압 때문에 쓰러지신 것 같아요. 혈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는데 되게 걸리더라고 마음에. 왜 쓰러지셨을까? 어떤 고민이 있으시길래 쓰러질 정도의 그런 걸 안고 계셨을까? 하다가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 한번 얼굴 한번 뵈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카이 쪽에서 이제 만나서 요즘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국 가야 돼요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가고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 이렇게 또 쩔쩔매시는 거. 얼굴 안색이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좀 드려야 돼요. 해가지고 조금 드렸어요. 근데 그 나중에 또 전화 주고 어떻게 알았냐. 내가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구할 사람도 없고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 돈을 주셨냐.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저보다 더 힘드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안 해요. 도움 줄 때 그냥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셨다가 치료 받으시고 몇 달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와서 좀 계시다가 이제 막판에 저를 이제 인사로 오셨거든요. 가족이 다. 근데 이제 마지막 철수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완전히 떠나는 게 태국 가시기 전에 이제 저를 보고 가시려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가깝진 않은데 이제 전에 일했던 그 제 동생의 언니였고 큰 언니였고 그러다 보니까 안면은 있으니까 근데 펑펑 우니까 그분들의 삶이 되게 힘든 거예요.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도 자기가 헤쳐나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베트남을 떠나서 태국에 가야 되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이제 그냥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냥 눈물에. 눈물, 콧물 다 쏟았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분도 이제 배웅하고 이제 가셨어요. 지금 이제 태국에 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상이 나오면 안 되겠는데, 이거 올리면. 왜냐면 또, 여기 또 사장님 또 좋으신 걸 알고 또 여기저기 또. 아니요, 그러지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시죠. 아니, 그러면은 저는 도움을 안 줘. 왜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해야지. 한번 보시죠. 다른 분들이 와서 도움 좀 주세요. 아니,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걸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제가 한 번은 일주일에 3번씩 미팅했어요. 그러니까 점심 이후로 그러니까 2시서부터 5시까지 일주일에 3번씩 미팅을 하거든요. 내가 원해서 하는 미팅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찾아와 유튜브 때문에. 자영업이잖아요, 제가. 자영업 영업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 한국이든 여기든 자기네들이 정보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한국에서 와서 이런 사람 컨설팅, 뭐 법률사, 그다음에 부동산 업체 기본적으로 다 만나거든요. 로컬 그 상권에 가서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자기가 모르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얘기해줘요. 근데 그게 보통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잡혀 있으면 2시간, 3시간 가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씩 해줬어요. 그냥 무료죠. 무료 봉사하죠. 하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야. 그렇죠. 왜 다수를 나는 상대를 해야 되고 나는 혼자고. 근데 나는 내 업을 해야 되는데 난 소스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스를 제가 다 만들어요. 받아서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제 손을 다 거쳐야 돼. 이러니까 내일을 내가 못 하는 거야. 미치는 거죠. 내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 끝나고 내일을 해요. 짜증 나는 거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 물어보려고 와서 지금도 밑에 있잖아요. 10분 기다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가서 또 이제 얘기해드려요. 모르는 걸 또 가르쳐드려야 돼. 10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끊자. 내 거는 내 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해가지고 일부러 낮에 안 내려왔어요. 낮에 내일 다 해버리고 오후 한 4, 5시에 내려와 있어. 어차피 제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 나머지 일을 다 한 거고 저는 위에서 이제 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왔어도 없으니까 없네 하고 가신단 말이야. 지금도 이렇게 간간히 오셔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장사에 대한 거니까. 봉사하신 거예요,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됐죠. 도와주는 이게. 거니까. 예. 그 돈은 못 벌고 자원봉사는 계속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시면 또 좋은 일 생기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예. 그거는 시간의 차이인 것 뿐이지. 그렇죠. 네. 예. 그거는 또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좋게 생각하죠. 마음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저는 봉사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좋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다, 뭐 뿌듯하다, 뭐 보람있다 이거보다도 그냥 마음이 여기 안에가 좋아요. 편해요.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봉사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물질적인 봉사를 해도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사진을 했으니까 그렇죠. 명정 사진 봉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초반이라 아예 사진관을 문을 닫고 그냥 지방에 가서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 힘들어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던 게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싶어서 천성이다 싶어서 하는 건데. 네.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나중에 운명을 다하시게 되면은 저기 하늘나라에서 아니, 저기 신과 함께 그런 것도 바라진 않는데 저는 이렇게 조용히 혼자 살러 왔다가 음. 운명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180도. 그냥 그렇죠. 원래 스튜디오로 왔다가 네. 살게다 했을 때도 그냥 조금 카페 하나 하고 조용히 살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완전히 예. 그 반전이 돼갖고 그렇죠. 인생이. 여기서의 뭐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지도 않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뭐 조용히 사는 것도 안 돼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내가 움직이는 순간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미끼를 물듯이 미끼를 물어버리게 되면은 나는 솔직히 살아가는 거는 한국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뭐 내가 여기서 한국말 하고 베트남말 안 쓰고 환경이 보면 또 한국 식당이 많은 곳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고, 그러니까 한국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네. 저도 항상 이렇게 전화 오면 저도 항상 그래요. 그냥 외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 오시거든요, 저한테. 네. 이제 외로우시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어렵고 많이 타고. 네, 맞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편집할 때 너무 힘들어요. 길면. 아니, 그래서 요거를 네. 타공사님, 요거를 7분, 8분으로 그냥 잘라버리셔요. 7분, 8분. 네, 맞아요. 왜냐면 보통 한 5분 이상 일하면 보통 안 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7분 정도가 딱 7분 좋아요. 정도로 잘라야 되는데 7분, 8분. 이게 또 영상이 길면은 자르기가 또 아까워요. 아니, 어차피 아까워.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수 있는데 제가 네. 또 들었을 때는 네. 또 그분을 위해서는 좀 놓고 싶어.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영상이 길어졌는데 그게 노동이죠. 그렇게 되면은 네. 또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질 않으니까. 그렇죠. 내 욕심에 이제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상대방도 그렇게 남들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뭐 이제 이게 좋은 일도 꾸준히 하면은 마음이 더 편해지잖아요. 근데 그 꾸준함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도 영상을 만들고 뭐라 하든 간에 그 상대방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욕심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 제 욕심인 거고 그렇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남의 얘기라든가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계속 경험하면서 뭐 이렇게 좀 약간 제가 냉정하게 좀 자를 부분 자르고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해야죠. 근데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 힘드세요. 욕심만 있고. 사는 것도 힘들고 편집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네,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편하게. 그러니까 뭐 욕심 가지면 이건 못하죠. 네. 몇번 하다가 아니다 이건 너무 놀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제 이제 마지막 제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부어서 운명이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진짜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건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그쪽으로 뭐 끌어당기니까 그쪽으로 가게끔 만드니까 또 한국 가면 마음 편해요. 솔직히. 이번에 제가 다 고치국에 한국 들어가거든요. 한국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그렇죠. 또 자꾸 여기 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 뭔가 끌림이 있어서. 그럼 그렇게 하시고 네, 밥 먹어야죠, 시간에 이제. 마무리 지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네. 시간도 없으시죠? 그럼 서공사님도 힘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네, 저도 이제는 뭐 누가 어떻게 해방을 넣어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장님도 그렇죠. 저 똑같아요. 네. 사장님도 몇 번 이게 뭐 다시 시작할까 하시지만 저는 뭐 워낙에 이걸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는 않고 그냥 꼭 가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유, 별 말씀입니다. 아유, 네.